로스터 프리뷰 오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더스, 애너하임, 요 두 팀인데, 이렇게 이제 순위 뒤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트로 퍼시픽, 그리고 이제 센트럴, 어디냐, 애틀랜틱,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인데, 아일랜더스, 애너하임 오늘 이제 타순이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팀이 뭐 비슷하다고 하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스터 프리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전체적인 흐름, 뭐 이거 뭐 매번 설명드리니까 짧게 이제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뎁스 차트 확인하고, 로스터 강약점, 그리고 이제 탑 영스터,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일랜더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좀 기대를 모았다라기보다는 파트릭 루아 감독의 풀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대보다 이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 부상의 이 악몽, 이제 이런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매년 쉽지 않은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물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즌에 결국 이제 돕슨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생각보다 꽤 이득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일랜더스는 미래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성적을 내고자 하는 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올 시즌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애너하임 덕스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좀 언더독 성향의 이 언더독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빅마켓의 팀이 우리 연고지에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등살에 좀 치는 그런 팀들에 대해 좀 정이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런 이제 분들에게도 이제 좀 안성맞춤이라는 팀. 근데 그 이야기는 애너하임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러머리엘로 씨가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고하고 이제 이런 운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러머리엘로가 이제 결국 지난 시즌을 끝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더스의 최고의 볼거리는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트릭 루아. 과거의 명선수였던 분이 감독을 하는 그 부분이죠. 물론 이제 지금 NHL 감독 중에는 뭐 터케트도 그렇고 예전에 NHL 레벨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파트릭 루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영역 중에 뭐 그 영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특출나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거의 명선수가 이끄는 감독, 이제 요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일랜더스를 응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일랜더스 감독은 파트릭 루아 감독이고, 지지난 시즌 도중에 레인 램버트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 부임이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이 영향력이 대단했었냐고 하면은, 파트릭 루아 감독 부임 첫 경기에서 그 화면에 이제 PIP, 그죠? 픽처 인 픽처 요런 느낌으로 작게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루아 감독만 이렇게 단독 샷을 밑에서 계속 잡아줬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이제 대단한 스타 선수이기도 하고, 감독으로서 스타성이 있는 뭐 이런 부분이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거에 굉장히 명선수였습니다. 뭐 이력을 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만 줄여드려도 뭐 플레이오프 최다 출장, 플레이오프 최다승, 그리고 최초 500승 달성, 골리로 최초 500승 달성입니다. 그리고 콘스마이스 트로피 3번 뭐 수상을 하는 등 뭐 대단한 선수였었죠. 실제로 NHL에서도 역대 최고의 골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파트릭 루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인기도 있었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감독으로도 성과가 없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2006년, 2023년 메모리얼컵 우승했고요. 2014년 잭 애덤스, 그 콜로라도 애벌란치 감독으로 잭 애덤스 수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질 크루터 트로피라고 이거 이제 QMJHL 그 챔피언에게 수상이 되는 트로피인데, 요것도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감독으로서 사실은 성과가 없는 인물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과정 바라보시게 되는데, 올 시즌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 23, 24 시즌에 이 중도 부임한 이후에 이 승점 획득률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결국 이제 승점 획득률도 5할에 그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과연 어떤 느낌이 나올 것인가?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파트리크 루아 감독은 좀 기분파 성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뭐 순식간에 막 그만두고 막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좀 그런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올해도 성적이 좀 안 나오면은 갑자기 뭐 돌연 사임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파트리크 루아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올해는 과연 QMJHL 감독을 할 때처럼 정말 확실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성적이랑 뎁스차트 보고 확인해 보실 텐데, 아까 뭐 살짝 지나갔지만 35승 35패 12연장패를 거뒀기 때문에 승자몇 킬은 5할, 메트로 디비전 6위에 그쳤고요. 경기 전체 득점 222득점, 전체 27위,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점 257실점에서 20위였기 때문에 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뭐 원래 사실 아일랜더스가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수비력도 좋았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니었어서 좀 아일랜더스 입장에서 성적을 내기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있었죠. 뎁스타트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선수 영입했을 때랑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1라인에 일단 호벳, 바젤, 앤더스리 이렇게 좀 베테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좀 조합도 맞춰본 이제 요 조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젤 선수 이야기는 좀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제 호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일랜더스의 1라인 센터로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젤과 호벳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앤더스리 선수가 또 파워포워드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득점 과정에서 이제 골을 굉장히 잘 넣는 선수라서 결국 이제 리 선수를 이제 1라인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2라인에 결국 이제 드루행 선수가 들어오면서 펠미어리, 파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드루행이 좀 부족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기여를 파조 선수가 이제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펠머리 같은 경우에는 또 득점원으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드루행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라인에 시지커스가 올라오고 두클레어랑 홀름스트랭. 두클레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좀 지켜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두클레어가 사실은 루아 체제에서 그렇게 썩 잘 맞는 경기력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이게 뭐 사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두클레어라는 그 선수가 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의 말씀을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아다리가 잘 맞는 팀에서는 진짜 뭐 30골 이상도 막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정말 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두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뭐 최근 보여줬었던 그런 시즌보다도 굉장히 저조한 시즌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도 두클레어가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치플라코프가 이 자리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샤와노프 같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클레어, 저도 사실 이제 3라인에 두클레어 넣을까 말까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샤바노프보다는 그래도 보여준 게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 두클레어를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지커스도 사실은 4라인에 좀 적합한 센터인데 일단은 3라인에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아일랜더스가 2라인 센터가 좀 휑해졌죠. 이런 과정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말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1라인에 정말 스타급 센터 한 명 들어가고 2라인에 호벨, 3라인에 파조, 4라인에 시지커스, 이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일랜드스가 어쨌든 1, 2라인 센터 하나 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조도 올라가 있고 시지커스도 하나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플라코프는 사실은 4라인에 쓰기 좀 아쉬운 자원이긴 한데 뭐 4라인에 기용이 되지 않았던 적은 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플레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격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드루엔과 두클레어가 사실은 그 좀 경기력의 파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올해 또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수비진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펠릭과 디엔젤로. 사실 이제 디엔젤로를 굉장히 파트리크 루아 감독이 잘 써먹었었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었고요. 아무래도 펠릭 선수랑 필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능력이 아주 특출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디엔젤로를 집어넣고 이제 로마노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저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록. 결국 이제 펠릭이랑 필록을 이제는 좀 이제 분리를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뭐 이제 요 말씀도 매년 드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같이 나와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산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아일랜더스가 아무래도 뭐 dob슨 떠나면서 이제 지금 수비 뎁스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라인의 보크비스트랑 메이필드인데 메이필드도 마찬가지로 좀 수비 영상, 피지컬 활용 잘하고 이런 느낌의 수비 영상의 선수이기 때문에 보크비스트 같이 좀 공격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자원과 조합을 하는 과정으로 지금도 이제 좀 확실하게 캐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디엔젤로, 로마노프, 보크비스트 이런 이제 퍽 운반 자원이라든가 공격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결국은 파트너로서 들어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펠릭, 필록,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기여 같은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꼴리지는 소로킨 바를라모프.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을 하긴 했지만 바를라모프가 일단 어쨌든 트레이닝 캠프에 복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백업 자리는 바를라모프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를라모프가 만약에 몸 상태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또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쨌든 이 팀의 이제 이 핵심 꼴리는 소로킨이기 때문에 소로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시게 될 텐데 역시 이제 강점은 골문을 유지했다라는 측면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아일랜더스가 올 시즌 좀 변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이 요소별로 큰 자원들이 팀을 빠져나갔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결국 이제 넬슨이랑 dob슨이죠. 2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넬슨, 그리고 이제 수비의 1라인에서 뛰었었던 dob슨 같은 선수들이 결국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전력의 변화가 있었는데 골문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축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바를라모프 선수가 결국 이제 수술을 받고 부상 복귀 경기 기량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골문 조합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로킨 바를라모프.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골문은 이제 좀 평소에 보던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소로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시즌 꽤 부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할 몫은 해주는 선수입니다. 뭐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두 시즌 뭐 90.1% 이하대로 떨어지긴 했어도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뒤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대5 상황이라든가 4대4 상황, 이제 동수 1대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잖아요. 92.1, 91.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큰 폭의 향상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은 그런 경기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텐딩은 그래도, 그리고 이제 골텐딩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실점 관리라든가 이런 게 뭐 아일랜더스가 잘 되면서 리그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아일랜더스가 골텐딩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에 속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유지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골텐딩이 약한 팀인데 이게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이 포인트를 당연히 드리지 않았겠죠.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로스터의 우려점은 역시나 이겁니다. 이전처럼 좀 확실한 색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뉴욕 아일랜더스라고 하면은 본 궤도의 팀이 다시 올라온 이후로부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베리 트러츠 감독이 좀 이제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부터 좀 이제 확실한 이제 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스탠리컵 결승 한 발자국 앞까지도 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아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덤프 앤 체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 운영, 그리고 이제 하드워킹,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지컬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덤프 앤 체이스 한 이후에 피지컬로 이제 굉장히 응징을 하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말리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퍽을 탈출한 과정에서 득점을 하는 요런 느낌의 굉장히 끈질긴 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도 블로킹이라든가 슈팅 레인 확실하게 통제를 하는 그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끈질긴 팀이라는 그 팀 컬러가 팀을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로 가져가는데도 많이 이제 도움을 줬었는데, 실제로 뉴욕 아일랜더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시즌 득점 영역에서는 막 중하위권에 위치를 했죠. 정말 이제 최하위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했었고요. 근데 수비적으로 뭐 실점이라든가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리그 거의 최상위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2-3시즌 전만 해도 최상위권이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점 순위가 대폭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대폭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좋지가 않죠.
거의 유지가 됐고,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예전의 강점으로 보여줬었던,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의 색깔 자체가 좀 많이 옅어졌다라는 거 자체는 이거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예전에는 공격에서만 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격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팀이라고 하면 감독이라고 했을 때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예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시가 마이크 설리번 감독이 트랜지션 하키로 뭐 정말 이제 센세이션한 활약을 만들어냈었고 2연패를 하는 등 피츠버그 뭐 광팀으로 이제 거듭나는 대로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아일스에 비교해서도 너무 색깔이 없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아주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체제가 얼마나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말 루아가 원하는 하키가 얼마나 NHL에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지,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뭐 요런 선수들이 있죠. 매슈 쉐이퍼 선수, 수비수 1위 오터스에서 지난 시즌 17경기 17골 15어시스트라는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을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한 스케이팅 툴, 그리고 이제 공수 양면에서 정말 완벽한 기여를 보여주게 되면서 바로 이제 뭐 1라인 전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이제 전체 1순위로 지명이 되게 됐고요. 이 스케이팅 툴을 활용한 공수 양면에서 확실한 기여, 요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콜 아이저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보스턴 대학교에서 39경기에서 25골 11어시스트를 올렸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뭐 거리도 가리지 않고 뭐 근거리, 중간거리, 먼거리 막 모든 부분에서 정말 골을 양산을 할 수 있는 스코어러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저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일랜드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득점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참 골치 아픈 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르 에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유르고덴에서 42경기 19골 12어시스트 올렸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스케이팅, 영리함 이런 부분이 돋보이는 투웨이 윙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센터로도 이제 등재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윙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윙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쉐이퍼 선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퍼곤반이라든가 공격 기여가 가능한 수비가 필요한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디엔젤로라든가 보크비스트 이런 선수를 재계약을 하고 이러면서 의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선수가 모두 내년 시즌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선수를 뭐 그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이제 경기력이 괜찮으면 한 명 정도는 잡으면서 가도 되는데, 한 자리 정도는 그냥 열어주면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뭐 버크비스트가 경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 쉐이퍼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한 공격 기여 수비수고, 그리고 H슨 같은 경우는 피지컬 기여를 잘하는 느낌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좀 둘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른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당장 두 선수를 뭐 내년 이후로부터는 그냥 바로 투입을 해도 괜찮고요. 뭐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탑6 후보군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퍽 운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한 퍽 운반 옵션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디엔젤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쉐이퍼 선수를 올해 좀 써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공격진 역시 조만간 만료되는 자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진도 꽤 좋은 자원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뭐 파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까지 계약이 잡혀있고, 펠미어리, 시지커스, 치플라코프 이런 선수들도 이제 뭐 계약이 1, 2년 남은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나갈 자원들이 많아진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비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투웨이 센터, 피지컬 플레이메이킹 센터로서 캘럼 리치 선수, 지난 시즌 결국 이제 누구냐 넬슨 선수 트레이드로 요 선수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 선수 성장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빅토르 에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투웨이 윙어로서의 이제 기대치, 그리고 콜 아이저먼 같은 경우 득점원,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들도 지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플레이메이킹 센터는 피지컬 플레이메이킹 센터는 빠지는 선수 중에는 없네요. 뭐 투웨이 윙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예. 잠깐만.
뭐 골 득점원은 그죠, 펠미어리 같은 선수 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투웨이 윙어도 아니네, 시지커스가 센터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부 라인에서 좀 투웨이 기어라든가 미들 식스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투웨이 자원이라고 하면 뭐 시지커스 같은, 파조, 시지커스 당연히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요소별로 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바젤입니다. 올 시즌은 저는 바젤을 꼽았고요. 요 선수가 결국은 올해는 어떤 느낌의 경기력의 완성도가 나오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즌도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좀 출장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뭐 나왔던 경기에서는 또 괜찮은 경기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 보면 좀 기복도 좀 문제가 되는 그림이 있고, 물론 이제 보는데 정말 이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런 성과까지도 만들어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 조금은 평소보다는 약간 부진한 그런, 왜냐면 이제 그래도 경기당 한 1포인트 정도는 찍어주는 그림이었는데 작년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부상 빈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시즌도 상반신 부상 21경기, 무릎 부상으로 31경기 결장을 했고요.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무릎 부상으로 이제 23경기 결장, 그리고 21-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하반신 부상이랑 질병 문제, 코로나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 빈도가 너무 잦아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풀타임 출장한 적도 있었어요. 23-24 시즌은 풀타임 출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상 빈도가 어쨌든 좀 잦아졌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큰 부상을 하나 당했다라는 거는 조금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센터로 기용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커리어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사실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센터로 기용만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이상적인 자원이긴 하거든요. 스케이팅도 빠르고 활동량도 많고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기여가 전혀 안 되는 선수가 아니라서 센터로 기용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오면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뭐 통산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4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단일 시즌 기준으로 45%를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결국은 좀 센터 고민을 아일랜더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뭐 1라인의 바젤, 2라인의 호벳, 3라인의 파조 이런 식이면 제일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과정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라인 센터 아까 이제 뭐 로스터 때도 살짝 짚고 넘어갔지만 결국은 보강도 안 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공백을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브록 넬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콜로라도랑 그냥 재계약을 했죠. 물론 이제 가끔씩 이렇게 FA로 넘어간 선수들이 이런 팀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넬슨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그냥 재계약을 해버렸고, 그리고 파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녀 시즌이 이제 뭐 벌써 한 시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펼쳐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2라인 센터의 공백이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쉬운,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바젤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1라인에서 호벳 선수의 윙으로 활용을 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2라인에서 센터로서 이제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1라인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뭐 호벳이랑 바젤은 워낙 이제 호흡도 잘 맞고 결과도 잘 나왔으니까 이런 이제 좀 파괴적인 1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2라인 센터가 이제 이 파조를 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2라인 센터로 활용을 할 과정에서는 라인 분산이 되고 이제 1, 2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스타급 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이즈는 나오지만은 페이스오프에서 너무 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젤 선수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상을 노리는 포지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바젤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요 부분도 이제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아일랜더스도 매 시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일랜더스 같은 느낌의 팀 운영이 되는 팀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는 기깔나게 하는데 정말 공격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자원들을 한두 개 영입을 하다가
공격도 애매하고 공격도 여전히 애매하고 수비도 여전히 애매한 그런 팀이 가끔씩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LA 킹스라는 팀이 있었죠. 2010년대 후반에 2010년대 LA 킹스가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대 후반 LA 킹스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기깔나게 하는데 공격 좀 보강하려고 이렇게 공격 쪽에 좀 손을 대다가 결국 이제 공격 수비 모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나올 때가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아일랜더스도 좀 그럴 수도 있는 그 과도기에 접어든 상황이니까 이제는 진짜 루아 감독의 수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지금 또 GM도 바뀌었죠. 앞으로 새로운 GM이 그려갈 아일랜더스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좀 다행인 점은 젊은 자원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자원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 선수들이 당장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배경은 마련이 됐다라는 건 이제 또 괜찮지만 어쨌든 올 시즌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올 시즌 이제 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일부 선수를 또 팔면서 리턴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도 있는 팀에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과연 어떤 아일스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뉴욕 아일랜더스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